좋아요, 구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 드림 에센스의 우혜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 시장 혼조로 끝났네요. 네, 미국 시장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높은 10년물 금리에 대한 부담, 또 투자자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죠. 내일하고 내일 모레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또 잭슨홀 미팅, 이런 부분들이 기대 플러스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이 무디스에 이어서 이번에는요, S&P에서 중소형 은행주들의 신용 등급을 감등을 했습니다. 자금 조달의 위험성, 높은 중개 예금의 의존도, 또 대규모 예금 인출, 만연한 고금리 등등 이런 이유를 들면서 이런 것들이 좀 은행들의 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S&P가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신용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S&P 500 은행지수 같은 경우도 0.28% 하락을 했고요. 킥오프 또 코메리카 주가는 4% 가까이 하락을 했고, 무려 리퍼블릭 퍼스트뱅크의 주가가 무려 55%나 폭락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형은행 JP모건 같은 경우도 2%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장세, 또 하락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연준이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에 치솟았던 장기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소폭을 하락을 하면서 4.3% 선을 나타냈습니다. 이 장기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물면서 증시의 좀 매수세가 사라진 분위기인데, 상대적으로 장기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오르고 있는데다가 높은 차입 비용은 기업에 대한 부담을 키우고 또 소비자 지출을 좀 둔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소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개장 전에 발표된 메이시스, 딕스 스포팅 굿즈, 또 로우스 실적이 조금 엇갈렸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속에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지 못하면서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이슈들, 또 전기차주 테슬라를 제외하고 하락 마감을 한 모습, 이런 이야기들 특징주에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7월 기존 주택 판매량 같은 경우는 407만 채로 전월 대비해서 416만 채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전망치가 415만 채였는데 그걸 좀 미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월별 감소율도 2.2%로 시장 전망을 했던 0.2% 감소보다 더 가파른 모습 보여줬고요. 국채금리 상승의 여파가 이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다시 모기지 금리의 상승이 주택시장에 타격을 줬습니다. 그동안 좀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 주택시장, 다시 한번 좀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잭슨홀 미팅부터 다음 달 FOMC를 앞두고 미국 경제 상황 또 어떻게 평가될지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 같고요. 주택금리 상당히 높은데 미국에서 주택을 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모기지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 쪽을 다운그레이드한 게 조금 저는 좀 치명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앞으로 시장 좀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다시 이제 시장의 관심의 초점이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미 상반기 때 엄청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 상승이 일어났었고, 또 그런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을 우리가 계속 봐왔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어제는 급등을 했었다고 오늘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실적 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월가에서 최근 들어서 이 엔비디아의 목표가까지 상향을 계속하고 있고, 최근 이 조정에도 장기적인 그런 성장 부분에서 낙관하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 발표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그런 시선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갈 것이다. AI 관련된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좀 성장성 있는 부분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내일 실적 발표에 조금 더 좀 주목을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말이죠. 포워드 P라고 그러죠. 우리가 12개월 앞을 보면서 우리가 그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거의 55에서 60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높은 부분에 있습니다만은 이익이 그 정도로 많이
빨리 이렇게 늘면은 사실은 이게 다 정당화가 되는 거고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는 속도가 좀 줄어들면은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테슬라 얘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네, 테슬라가 이틀 연속 좀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등하기 이렇게 상승 랠리 반등을 하기 전에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지속을 했었습니다. 또 테슬라의 이슈가 있죠. 테슬라의 경영진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지난달에는 이 제커리 커콘 이 CFO가 회사를 떠났는데요. 이번에도 이 엔지니어링 부사장 콜린 캠벨이 이번에 17년 만에 회사를 떠난다고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상승 반등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제약을 받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슈, 또 새로운 이 모델 3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흐름들, 앞으로 그런 흐름들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항상 예상하기가 어려운 게 이렇게 이제 경영진들이 잘하던 사람들이 떠나면은 주가가 악영향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올랐단 말이죠. 우리도 에코프로 뭐 100만 원 초반으로 가가지고 깨지는가 했더니 외국인들이 어느새 계속 사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분위기인데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좀 아마존으로 가볼까요? 네, 아마존도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 웨드부시에서 아마존닷컴을 이 최고의 이 투자 아이디어 종목 리스트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 아마존의 핵심 사업이 전자상거래잖아요. 뭐 여전히 이 부분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 웨드부시에서 이야기를 했죠. 거시경제적 역풍의 영향으로 이 전자상거래 둔화와 마진 압박이 발생을 하면서 아마존에 대한 과소평가가 발생을 했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미국 내에서만 해당이 되지만 2019년 대비해서 거의 4배나 많은 당일 주문 또는 2길 주문 처리가 가능을 해줬습니다. 이 미국 사실 이 로켓 배송 같은 우리나라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은데 아마존에서 이게 가능해?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이 회원 등급에 따라서 무료 반품이나 환불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생각보다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빠르게 그런 배송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높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평가를 했죠. 최고의 주문 처리 인프라로 이런 부분들 다른 회사가 정말 따라오기 힘든 위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성장으로 인해서 디지털 광고 배경이 좀 강화가 되고 있고 최고의 이 회사의 고마진 이 광고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지금 이렇게 좋은 소식을 내주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그 시가총액 상위 중에 아마존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뭐 계속적으로 나스닥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좋은 뉴스들이 계속 있습니다. 자, 아까 리테일 업체 그 실적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딕스 스포팅 굿즈 관련해서 좀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네, 딕스 스포팅 굿즈 같은 경우는 무려 24%나 폭락을 했어요. 이 소매주들의 실적 발표 조금은 기대 이하의 성적이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경기도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좀도둑이 기승을 부린다. 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도 같습니다. 이 좀도둑 때문에 또 매출에 타격을 입는다라는 점을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를 통해서 공식화했는데요. 이 팬데믹 이후에 나이키를 비롯한 미국 소매업체들 공급망 전방에 걸친 좀도둑으로 인해서 좀 고통받는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딕스가 처음으로 실적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딕스 같은 경우에 이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뭐 창고나 운반 과정에서도 재고를 도난당하는 일이 많다면서도 이런 재고 손실로 인해서 순이익이 줄어들 거를 좀 지금 계속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영상도 봤거든요. 미국의 백화점에서 좀 명품이죠. 루이비통을 통째로 들고 나르는 이런 도둑들의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뭐 여러 가지 경기나 뭐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 소매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렇게 좀 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주 마지막으로 노바백스 얘기까지 들어볼까요?
네, 노바백스 이 새로운 지금 코로나 변이가 생겼다는 소식과 함께 새로운 백신에 대한 이슈로 장중에 노바백스가 15%까지 폭등을 했는데요. 지금 백신주 연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노바백스가 개발한 새 코로나 백신이 이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이 에리스라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좀 생성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에리스 이외에도 변이 바이러스에 정말 효과적이었다라는 지금 입장을 내놨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다시 조금 재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좀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또 제약바이오, 또 헬스케어 기업들의 그런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들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바백스 얘기까지 특징 좀 잘 들어봤고요. 자, 그 암호화폐로 빨리 가보죠. 비트코인 26,000까지 내려와가지고 좀 반등을 하려나 했더니 이제 26,000달러 선까지 깨고 내려갔네요. 간단히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뭐 비트코인 우리 돈을 원화로 따졌을 때 3,500만 원 선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뭐 연준의 통화 긴축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 또 거기에 더해서 중국의 2위 부동산 개발 업체 이 헝다의 타산 이 보호 신청도 좀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투자 시장에서는 이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어떻게 보면 금융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위험 자산으로 사실 가상 자산이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투자가 위축될 거라는 이런 불안감이 확산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 스페이스X가 보유하고 있던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5천억 원의 비트코인을 전량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또한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 시장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우혜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